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합니다. 증시는 휴장이지만 선물은 조기 폐장하는데요. 현재 선물 시장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오는 31일 만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주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비롯해서 FOMC 위원 5명이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장과 또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현명한 솔루션, 신세계 리턴즈 든든한 마스터님과 함께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은 선기현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찾아뵙는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조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조금 안도하실 텐데요. 시장이 지금 반등을 랠리를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랠리가 진짜 랠리인지 가짜 랠리인지 굉장히 많은 뉴스들과 분석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분석을 일단은 마쳤고요.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4월 PCE가 0.2% 증가하면서 피크아웃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10년물 국채 약세에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에 상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합의 실패로 2개월 들어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유로FX는 ECB 라가르드 총재가 7월과 9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든 상품군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74% 상승한 12,77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33% 오른 온스당 1,86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74% 상승한 배럴당 11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9% 상승한 1.07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PC 발표가 되면서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단기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에 어떻게 마스터님께서는 보고 계실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종료기 때문에 네. 일단 매수매도 사인은 제가 안 드릴 예정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이라든가 이런 자리값들을 잠시 후에 자막으로 좀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PPT를 잠깐 좀 보시죠. PPT 일단 잠깐 좀 보시면 자,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상승했는지 일단은 불안정 요소들의 해소라고 일단 그렇게 좀 명명을 짓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7월까지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안 좋은 거죠, 여러분.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는 하나의 이슈인데 이게 일단은 불확실성의 해소다. 우리가 0.75%까지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7월까지는 50베이시스 포인트로 거의 확정을 하겠다라는 일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의 해소. 자,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에 관해서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 2주 정도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 7월 달 정도에는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기본적인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물가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0.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더디게 일단은 하강을 하고 있고 물가가 피크아웃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물가가 3월, 4월 정점을 기점으로 피크아웃 됐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빠르게 물가가 하강을 할 수가 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물가의 하강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개인 소비 지출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우리가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하면 차후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데는 여러분들께서도 퀘스천 마크를 조금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서두를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저번 주 상황은 제가 좀 명명을 짓고 싶고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반색을 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중국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굉장히 좀 중요한 지수 일단 있고요. 수요일 날은 미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있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불러드리고요.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요일 날은 뭐 픽스 돼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사실은 이 실업률과 굉장히 좀 관련이 깊은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필립스 곡선 소개해드리면서 말씀 계속 드리죠. 물가는 경기 침체 없이는 잡히지 않을 것이고, 자, 물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후행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실업률의 증가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외관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나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굉장한 이벤트죠. 비농업 지표 있고 실업률 지표 일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업률 굉장히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바이든의 행보, 물가를 낮추기 위한 바이든의 행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바이든과 바이든의 참모들이 지금 현재 대중무역 관세 인하 얘기가 계속적으로 일단 나오고 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관세를 굉장히 조금 낮춰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사이가 좋지도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국이 굉장히 또 많이 반발을 했고요. 자, 그런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왜 중국의 관세를 철폐해준다, 관세를 낮춰준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짤막하게 일단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국 상품에 대해서 값이 쌉니다. 그죠? 값이 싸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가 낮춰져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상품을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싼 상품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내가 100만 원짜리 미국 제품을 사는 것보다 60만 원의 제품을 사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의 미국 제품 그리고 60만 원의 중국 제품이란 이 비유가 사실은 우리가 저번 주에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졌던 개인 소비 지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인 소비 지출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으로 잡히는 물가가 60만 원으로 잡히는 효과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사실은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뭐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까? 중간선거가 있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40%가 나오지 않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이 물가를 못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어차피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철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던지고 있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서 자, 개인 소비 지출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이 낮아져서 굉장히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이 돼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굉장히 큰 폭, 3일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 무한정으로 긍정의 요소를 일단은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퀘스천 마크를 조금 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죠.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뭐 여기에서 100번 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물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자,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표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에 관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면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의 가격이 뛰었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상품 자체의 가격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료값이나 원유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원재료 값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계속되어 왔던 현상. 자, 두 번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개인이 소비하는 거예요. 개인이 어떤 소비 품목에 지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내 주머니에서 소비재를 사기 위해서 진짜로 돈이 나간 겁니다.
이 설명만 들으셔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상품의 가격이에요. 그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지 낮았는지에 대한 것. 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사실상은 이론적으로는 페드에서 물가를 책정하는데 가장 1요소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지표가 1요소입니다. 그럼 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떴느냐?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커스가 거기에 조금 맞춰진 것 뿐이고,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맞게 포커스를 물가지수에 제가 맞춘 것 뿐이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 소비 지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도 높게 보셔야 되는 이런 지표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지금 많이 꺾였죠. 많이 꺾였습니다. 이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요거는 근원입니다. 식료품하고 근원자가 붙으면, 근원은 이제 코어인데요. 근원자가 붙으면 식료품하고 원유죠. 원유를 제외한 에너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지표를 설정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꺾였습니다. 2022년부터 꺾였어요. 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내가 소비를 한 것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로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꺾였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을 했죠. 왜 반등을 했습니까? 지금 최대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색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이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꺾이는 게 좋은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개인 소비 지출이 줄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소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소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꺾인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계속적인 긍정의 현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퀘션 마크를 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제 현상은 항상 한 면만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죠.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굉장히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쿨다운을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붐업을 시켜야 돼요. 자, 이렇듯 경제는 사이클과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입니다. 경제 정책은.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낮아지는 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몇 달 정도 계속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면, 자, 소비가 없어요. 소비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소비 지출 지표도 굉장히 심도 높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사실상 지금은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지면서 떨어지는지. 자, 8.5%에서 8.3%, 0.2포인트밖에 지금 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다음 달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봐야 되겠죠. 기울기가 너무 완만하죠.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야 어떻게 됩니까? 페드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QT에 대한, 재정 긴축에 대한 이런 부담을 완만히 덮니다. 자, 그런데 이 물가가 떨어지는 이 기울기가 너무 만만해진다라고 하면 페드는 더 큰 충격 요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해서 트리하우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굉장히 좀 주가가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5월 6일, 5월 달부터 지금 30% 정도 일단 주가가 뛰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은 소비가 제가 그 한국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2주 전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예. 김혜수 씨가 선전하고, 김태희 씨가 선전하는 그런 소비 성향이 일단은 바뀌었다. 그런 사이트에서.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소비의 형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됐다라는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비싼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정말 싼 제품을 삽니다. 자,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의 상품을 파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다이땡이나 뭐 이런 그런 가게라고 일단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저가의 상품을 파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미국의 소비 형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형은 굉장히 화려할 수 있으나 지금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지수가 뛴 것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할 수는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문제점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판단이 돼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명품을 사거나 아니면 중산층에서부터 저소득층은 뭐를 삽니까?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가의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싼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명품만 사거나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다. 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소비의 양극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뭐죠? 소비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 침체가 오면 소비 침체가 바로 경기 침체다. 따라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물가는 경기 침체 없이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일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맥락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생을 어디에서 일단 죄송합니다. 예, 나스닥을 우리는 어디에서 일단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전번에 말씀드린 쌍봉이죠. M자형 패턴입니다. 쌍봉을 찍고 쌍봉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전저 라인을 깨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요. 자, 이번에도 일단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수가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걸리는 구간과 두 번째 걸리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여기고 두 번째 구간은 여기인데요. 자, 첫 번째 구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일단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전고라인까지 일단은 갈 수 있다. 자, 전고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 라인이죠. 두 번째 라인까지 일단은 갈 것인데, 자, 전고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의 장이 쌍봉매매죠. 하락의 장이 온다라고 하면 전저 라인입니다. 11,491포인트를 깨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일단은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짜 드립니다. 전고 라인입니다. 전고 라인이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자,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번 라인입니다. 여기를 1번 라인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라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2번 라인까지 상승을 하는 시나리오 1, 그리고 전고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쌍봉을 그린다라고 하면 전저 라인 11,491포인트를 깨는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560라인 정도까지는 제가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560라인입니다. 나스닥 13,560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저항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좀 급락세를 보였었던 증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좀 눈에 띄는 그런 반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터님께서도 가져와 주신 그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적인 반등 중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계속해서 좀 매도를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좀 매도 요정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신데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좀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자, 제가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네. 매도 요정이긴 한데 네. 제가 작년 9월부터 계속적으로 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예. 계속 상승하지 않죠. 네. 매도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시장은 일단 3쿼터까지는 매도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올해 3분기까지. 예, 올해 3분기. 예. 그 저점 같은 경우 일단은 10,000포인트 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을 일단은 준다라는 거죠. 예.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반등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일단은 주는 것인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일단은 반등을 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값을 네. 일단은 좀 설정을 해드린 거고 네.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13,560포인트. 자, 13,560포인트까지는 기본적,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자, 이것을 지지하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도 매수 포인트를 일단은 리셋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속적인 것은요, 여러분. 자, 일봉 차트 잠깐만 볼까요? 일봉 차트 보면요, 여러분. 지속적인 것은 지금 매도 포지션이 맞습니다. 아직도 매도 포지션인데 제가 매일매일 나와서 매도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 중기적인 그림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고 그 반등을 13,560포인트죠. 예, 13,560포인트까지는 시장의 반등의 모습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고 13,560포인트 도달했을 때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포지션을 정해 드릴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차트에서도 이제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는 건가?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가 그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었잖아요. 6월, 7월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7월에 0.75%를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일단은 여전히 있다고 제가 보시는군요. 제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물론 협상 테이블에 없고 7월까지 0.5%를 올리겠다라는 건 확정이죠. 예. 거의 확정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0.5%가 확정이라고 하면 0.75%를 못 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외형적으로 오늘 제 주제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외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언정 내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 보이면 아직도 많이 일단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큰 틀을 일단은 제가 좀 잡아 드릴게요. 큰 틀을 좀 잡아 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모기지론 대비 예금자산 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펀더멘탈이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파월이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자, 그러면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미국 경제이지만 항상 주가 그리고 지수라는 것은 등락을 반복하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면서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산 버블입니다. 자산 버블. 자산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율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시그널로 자산이 버블이 생기는 거죠. 안 좋은 버블입니다. 이거는 그 버블이 점차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블 같은 경우에는. 자, 치료를 해서 다시 몸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버블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도 뭐 주택 가격이나 이런 거에 버블이 굉장히 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 버블을 죽이기 위해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금리 인상이나 QT 긴축 정책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거를 치료해야지만 미국 경제는 좀 더 옳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아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과정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가 잡기가 미국 연준의 또 주요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가 피크아웃이 접어들었다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징후가 주식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항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그리고 또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또 중국 주식 증시도 역시 상승 마감을 했는데 항생 그리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자, 항생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자막에도 일단은 좀 나가고 있죠. 상하이가 모레입니다. 모레 코로나 봉쇄 해제를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항생도 지금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조금 많이 큰 폭의 상승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트를 길게 놓고 일단은 보시면 대세 하락 중에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항생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커플링이 되는 것은 중국 증시를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커플링하고 있고, 중국 증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요소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중국의 축소판인 항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뭐 기업 규제,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항생 같은 경우에 기업 규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 제가 저저번 주에 정치국 회의 발표 내용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죠. 네. 제로 코로나는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제로 코로나는 유지를 한다. 이 제로 코로나가 사실은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기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푸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본토 기업 그리고 중국 본토 기업 그리고 자국 내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 회계 제재를 굉장히 조금 많이 내릴 가능성이 많고 상폐도 시킬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이런 기업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최근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세계 리턴즈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다 폐쇄를 시켜버리는지. 그것도 상하이를 지금 폐쇄를 시켜버렸고,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은 북경이 폐쇄가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상하이가 일단은 6월 1일 날 해제가 된다. 그리고 지금 북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며칠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어떤 시장이든지 하락 시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쌍봉 그리고 M자형 매매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항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늘려볼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나스닥에서 분석해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자, 여기를 일단은 쌍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일단은 쌍봉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을 위로 뚫는지 아니면 이 고점을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일단 향배가 갈릴 것 같다. 자, 나스닥 차트랑 아주 동일한데요. 자, 여기를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 라인은 이 라인이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라인이고 이게 두 번째 라인이고요. 두 번째 라인까지는 제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제가 출연을 하는데 목요일까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라인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 라인까지 이 상승의 폭이 이어질 것이고, 자, 첫 번째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저 라인입니다. 이 전저 라인을 깨는 이런 하락의 장이 또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지수의 포인트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지수의 포인트는 지금 고가가 21,205 정도 됩니다. 21,205 정도 일단 됩니다. 이것을 지지를 하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향배가 좀 갈릴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많이 왔죠. 지금 거의 21,000포인트, 21,000포인트대에 지금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항생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0포인트 좀 넘게 200틱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틱수입니다. 내일 오전이라도 도달을 할 수 있는 틱수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일단은 굉장히 조금 항생하시는 분들 집중하셔서 이것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지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나스닥과 항생 제가 포인트를 일단은 짚어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포인트 다시 한번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막에 일단 나가고 있죠. 21,216입니다. 정확히 제가 포인트 찍어드릴게요. 21,216포인트 지지, 저항 여부 따져서 시나리오대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생장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로 코로나를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계속될 겁니다. 11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네. 올해 항생을 글쎄요. 저도 항생을 뭐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찝어드리는 대로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일단 하셔라. 어떤 예측은 절대로 하지 마셔라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선물 자리값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한 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죠.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어차피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선물 계속 반사이익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네네, 반사 이익으로 일단은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예. 자, 이 차트가 굉장히 조금 웃긴 차트예요. 보시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너무 갭이 커요. 그죠? 그러네요. 예, 연결돼 있지 않고 차라리 여기 왼쪽 네. 보시면 이런 차트들이 훨씬 더 좋죠. 네. 왜냐? 들어가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훨씬 더 좋은데 여기 2월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월부터 오늘까지의 차트를 보면 네. 갭이 굉장히 많이 뛰어 있어요. 뚝뚝 끊어져 예, 있으시네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전날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차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 포지션이 반대의 포지션이라고 하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죠. 자, 따라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짧게 일단은 보시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장과 우리 국내 선물 시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국내 선물 차트 활용 많이 하셔서 일단 보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이제 주황색 박스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그어드린 박스입니다. 자, 지금 골든 크로스,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4월 초부터 두 달여 21선 아래에서 일단은 놀고 있었는데 이 가격대가 지금 미국의 상승에 힘입어서 위쪽으로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고, 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오늘 차트를 조금 많이 하는 이유가 나스닥 차트, 항생 차트, 국내 선물 차트 세 차트가 다 동일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지금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냐? 지금 그 쌍봉, M자형 쌍봉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포인트를 한번 다시 좀 찍어드리면 여기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첫 번째 봉이라고 일단은 치고요. 자, 두 번째 봉과 세 번째 봉이 있는데 두 번째 봉과 세 번째 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목요일 정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첫 번째 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 여기입니다. 이 포인트. 자, 그물대 상단도 일단은 좀 걸쳐 있네요. 자, 이 포인트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금융을 보실 때, 주식과 선물을 보실 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개 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조금 더 한 10% 정도 더 가중치를 보셔서 보시면 예측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자, 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 자, 맞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맞고 떨어진다, 맞고 하락을 한다, 더 밑으로 간다에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왜냐? 금요일부터 굉장히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밑으로 갈 리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항상 차트는 선행하고 그 뒤에 나오는 기본적 분석, 뉴스라고 부르죠. 뉴스는 후행합니다. 자, 차트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한 뉴스가 후행적으로 일단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시나리오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스닥 항생 국내 선물 전부 다 차트 봐드리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일단은 치고 갈 수 있느냐. 시나리오 1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끔찍하시겠지만 이것을 저항을 받고 이 라인을 저항을 받고 전저 라인입니다. 337이거든요. 전저 라인을 깨고 가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올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런 흐름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뉴스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고가 라인이 356 정도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하면 자, 국내 선물은 357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물 357포인트입니다. 357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357포인트에서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석 달리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 분석으로는 큰 게 없습니다. 지금 미장을 일단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 그리고 항생장도 지금 굉장히 좀 며칠간 좋기 때문에 항생장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가 되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11월까지 계속적으로 일단은 금리를 올릴 거고 그에 대한 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버블의 꺼짐 이런 것들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신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제 주말 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도 제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국내 선물 357포인트 있습니다. 357포인트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저기 노란톡방에 제가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띄워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국내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시장 흐름을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써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네요. 앞으로의 큰 시장 상황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저는 매도 포지션 유지로 계속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는 있으나 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반등에 지금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네. 지금 1,000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자, 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오른 걸까요? 내린 걸까요? 당연히 내린 겁니다. 네. 5,000포인트가 떨어졌고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기술적 그럼 어느 반등이라고. 선까지 정도 오를까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네. 거의 반절 정도 일단은 오르면 네. 그때부터 어떤 매도의 변곡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일컫거든요. 네.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한 14,000 정도입니다. 14,000포인트 정도. 네. 그래서 지금 5,000포인트 떨어진 상황에서 1,000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어제 오늘 뉴스 보시면 의견이 분분하죠. 예. 이게 진정한 변곡이냐, 매수 쪽으로의 변곡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이냐 많이 갈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 변곡은 아니다.
매수 변곡은 아니다. 이게 무슨 단기적인, 장기적인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매수 변곡 사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일단은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게 14,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노란톡방에서 일단 드리는 걸로 하고 14,000포인트가 유지가 되는 한 일단 매수 거기에서 이제 매수 변곡 일단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쿼터까지는 11,000포인트에서 일단 10,000포인트까지는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11,000에서 한 13,000 사이, 11,000에서 13,000 사이로 3쿼터까지 일단은 가지 않을까, 9월 달까지요. 그런 생각을 일단 좀 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은 지금 6월 초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차트 잠깐만 볼 수 있나요? 6월 초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3할 5초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는 3할 5초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려서 일단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을 일단은 갖고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후반기로 가는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그 기업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플러스가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죠. 이것들을 반영한 게 2분기다. 그래서 6월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2월 달부터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초까지는 이런 박스장이 계속 될 것이고 6월 초에 레벨링이 좀 하단으로 가는 이런 레벨 다운의 모습이 더 나올 수가 있다. 그어드리면 여기입니다. 여기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월 초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시작하잖아요. 6월 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 그렇죠. 예. QT도 시작하고 금리 인상도 지속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주말 굉장히 중요한 일정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주말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또 시청자분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잖아요.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해왕 마스터님하고 제가 네. 합니다. 하고 기본적 분석은 일단 해왕 마스터님이 해주실 거고, 네. 자,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드릴 건데, 뭐 RSI 같은 지표,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이제 볼린저 같은 그런 지표 얘기를 제가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주말 특강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굉장히 쉬울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해외 시장이 이렇게 되고 국내 시장이 이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타점에서 어떤 진입 타점에서 들어가서 실전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차트를 띄워두고 실제로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죠. 자, 그거와 버금가는 것들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느 타점에서 어떤 지표를 보고 이 지표에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만큼의 틱수로 끌고 가는지, 그런 실전적인 면들을 거의 100% 제가 이번에 오픈을 좀 해드릴 거고요. 한 3년 만에 하는 강연회이기 때문에 3년 만에 하는 첫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여러분들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지만 첫 강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풀어드릴 거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지금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전화를 좀 해주시면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전 매매 제가 한 큐에 끝내드립니다. 1시간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5년, 1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궁금증 다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마스터님들께서 귀한 시간 마련하셨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돈 되는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가 좀 제한적인 관계로 또 선착순 60분만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또 이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